이항영의 월가이드 문을 엽니다. 자, 월가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심도 있게 다뤄줄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 의원님의 오늘장 한마디 한번 들어봐야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시장을 쫓아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데요. 전 단적으로 그 이유는 사실 공포감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가 올라도 겁나고 떨어지도 겁나고 항상 그래서 주식 팔 생각부터 하는데 미국 주식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네. 웬만하면 갖고 가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더라도 약간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사이트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 우려, 비중을 줄여야 할까? 사실 지난주 내내 약세를 보이다 이번 주에 반등하는 뉴욕 증시를 보고 비중 조금 줄여야 되나 라는 궁금증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떨어질 때마다 또 겁먹고 조금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익절해야 되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길게 보면 미국 주식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데 그 꾸준히 올라온 것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어떤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코스피와 코스닥과 완전히 다른 그 차이점이라는 걸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번도 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 어땠는지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을 때마다 어땠고 정작 약세장이 들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또 이렇게 조사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막 헐버트라는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헐버트 파이낸셜 다이저스트라는 것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네. 강세장의 마무리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강세장이 끝날 때는요. 항상 주요하게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섹터가 있는데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에 보면 항상 세 가지 섹터가 도드라지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섹터가 바로 IT라든가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등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마지막 3개월, 즉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했는데요. 최근의 3개월은 이런 특징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 그림에도 보여지다시피 최근 3개월 동안 오히려 약했던 과거 강세장 막판에 약했던 에너지나 유틸리티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이번 최근 3개월은 오히려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 아주 강하죠. 에너지 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에너지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과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강세장의 마무리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분의 얘기는 좀 시각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되묻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 항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주시장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 아니라 130년째 미국 주식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고 있는지 미국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GDP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2024년 미국의 GDP 전망 추이를 보이겠는데 이거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겠고요. S&P 500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익 전망치도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3월 말 대비 5%, 정확히는 5.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이틀째 약간 진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일 날 일이냐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셔야 됩니다. 5% 이상 하락은 1년에 3.3회에서 3.4회 정도 있습니다. 즉 4개월에 한 번씩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 하락을 따라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보다는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좀 편안히 가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가는 것 자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겠고요. 네.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는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약간 팔았다가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떨어질 때 더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적 투자 시각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최근 20년 동안에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타이밍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은요, 정확히 20년 동안의 수익이 되겠는데요. 2003년에 $10,000 갖고 수익을 주식 투자를 계속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64,844의 수익을 났지만은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단 10일만 없었더라도 아니면 단 20일만 없었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30,000, $17,000로 줄어들고요. 가장 강했던 70일도 아니라 30일 정도밖에 없더라도 즉 30일이면 1년에 하루 정도만 안 갖고 가더라도 주식의 투자 수익률은 거의 본전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은 꾸준하게 오랜 동안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네.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2024 이제 GDP 전망 추이를 봤는데요.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데 뉴욕 증시 투자하는데 좀 방향성을 그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사고 파는 그 한국적인 좀 시각은 좀 지양하자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의 정점에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월가에서 가장 핫했던 헤드라인만 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핫키워드 어닝 쇼크를 맞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외에서 9%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실망스러웠는데 오히려 바닥을 친 건가요? 이건 그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어떤 방향성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만 보면 한마디로 쇼크 수준으로 네네. 나왔습니다. 정확히 쇼크하면 이 같은 기준을 보면 10% 보다 더 안 좋아졌을 때 경우인데 지금 딱 10% 걸렸기 때문에 쇼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어닝 미스란 표현을 정확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부족했고요. 이익도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지금 2020년 2분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2012년 이후 최대 매출폭을 감소났습니다. 주당 이익은요 무려 48%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실망스러운 실적이 맞는데요. 오늘 발표한 이 성적표 중에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글씨가 작기 때문에 초록색 부분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업계에서 16.9%의 매출 영업이익률 계산은 생각했었는데 17.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일단은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금년 내내 어떤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이제 감소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가 그럼 반등하고 있느냐? 지금 9%까지 시간에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굳이 따지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까지 이 주식이 7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7연속 하락할 때는 이번 실적 시즌도 실적도 눈높이를 못 맞출 거라는 거를 대부분의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가 예측했었고 투자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는 나올 것이 다 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다분히 좀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앞선 코너에도 잠시 나왔지만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로이터에서 지금 모델2는 쉽게 해서 저렴이 버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바로는 $25,00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해서 뭐 엘란트라급 그런 아반떼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약간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게 이제 무산됐다 얘기했고요. 그 당시 저희도 보여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로이터 통신이 거짓말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경영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그로 끌기 위한 가짜 뉴스라는 얘기했었는데 누가 맞는지 말을 모르지만 오늘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발표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얘기했고 있고요. 워낙 당초 계획보다 먼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도 새로운 공장이 아니라 기존 공장에서 라인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씨가 살아났고 지금 모델 2에 기다린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주가는 좀 반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흐름 자체가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또 내일 저희가 또 월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요인으로 주가는 지금 8, 9%의 시간에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분부터는 테슬라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기차의 앞으로의 방향, 뭐 저가 전기차에 집중을 할 건지 또 머스크의 발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GE 에어로스페이스. 저 GE가 이제 분사한 이후에 지금 첫 실적 발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하면 너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덜 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믿고 있는 한 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GE 버노바 같이 이제 분사가 떨어지는 버노바 이제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너럴 일렉트릭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더군다나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순현금 흐름이 17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8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 바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4월 지난주였죠. 대규모의 대규모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배당은 무려 250% 인상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 부분 순현금의 개선을 암시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밝혀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주가는 급반등했고요. 역시 같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GE 버노바도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요. 역시 그 기업도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너무 여러분들의 성장주 위주 한두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도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실적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호실적을 나타낸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주가 상승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같이 좀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의 선호 종목, 마켓워치가 증권사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 선호하는 대형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고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마켓워치가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언론사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그 마켓워치가 됐건 CNBC건 베런스건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6개월에서 그 분기할 정도에 한 번씩 이제 나름 모든 것을 집계해서 주요 종목, 관심 종목을 발표하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20개를 발표했는데요. 기준은 S&P 500 종목이 되겠고요. 투자 의견이 5곳 이상 발표했고, 그리고 매수 및 중립 의견 이상이 75% 이상, 목표 주가까지의 평균 계리율이 상위 20개인 대표 종목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 발표했을 때는 최선호 주식 중이 바로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순서는 여기로 보여드리는 순서는 목표 주가까지 계리율이 큰 것들입니다. 거기 보면 조에트스라든가 카니발, 앱티프, 인슐렛, 라스베가스 샌즈, AMD, 램 웨스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몇 가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동물 수의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의약품이거든요. 조에트스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은 인슐렛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뇨 인슐린 투하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AMD나 엔비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고 이거는 AMD, 엔비디아는 작년 12월에도 포함됐던 기업이 되겠고요. 전 세계 글로벌 결제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글로벌 페이먼트, 그리고 오늘까지 주가 반등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전 세계 소위 공연 문화 시장의 탑 1위죠.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까지 예상 매출과 수익 결과를 내다보고 상위 20개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